자, 이번 주 챕터 6장의 노동관계 법령인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근로기준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보면 1번에 나와 있는 공일의 이제 근로기준법 관한 거 한번 보죠. 자, 이제 현재 공일의 근로기준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관한 건데 일단 용어에 관한 정의, 박스에 가보면 공일의 이제 근로기준법의 용어 정의 1번부터 해서 문항 9번까지 이제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지문은 1번에 그 용어 정의 1번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용어 정의 용어 정의부터 해서 보셨을 때 지문은 자, 그 중에 쭉 가시면서 1번의 근로자부터 마지막까지 중에 특히 이제 보면 문항의 4번 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라는 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뭐라? 근로계약입니다라고 해서 용어 하나 4번 나와 있고요. 5번 건너서 6번에 평균임금. 자, 여기는 6번에 보면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도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지문인데 6번에 평균임금은 지문에 가셨을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의 지급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들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평균임금 들어서 평균임금도 쪽에 지문에 관한 것 한번 확인하실 때 그 지문 중에 개월에 관한 숫자는 몇 개월 나오면 여기 3개월이죠. 그래서 개월은 그 지문 중에 숫자 관련 지문을 봤을 때 3개월이란 지문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잠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1조, 그 다음 8번에 소정근로에 건너서 마지막 지문의 9번에 단시간 근로자, 지문을 보셨을 때 9번에 자, 지문은 9번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지문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문에 자, 단시간 근로자란 1조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조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시간 근로자 쪽에 여기도 지문이 서술되는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문 중에 기술된 지문 중에 용어에 관한 부분에 그 수치에 관한 걸 확인해 봤더니 여기도 숫자가 얼마가 나오기도 일주란 지문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부분하고 있대 여기 용어 중에서 두 가지 지금 보신 대로 평균 임금하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란 두 개 용어 조금 더 다른 용어부터 한번 읽어보시래. 그 중에서 용어 1번부터 9번 중에 읽어보실 때 그 중에 6번하고 9번에 따라 두 개 용어 지문 한번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은 내용들은 자, 그리고 2번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좀 전에 방금 지문에 4번에서 근로계약은 무엇인지 잠깐 확인했었고 2번에 근로계약. 자, 이 법에서 그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라고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해고 등의 제한 한 장에 넘겨서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지문을 보실 때 1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다 그래서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부당해고 등이란 건 지문에 현재 3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에 3번에 지금 지문에 부당해고 등입니다. 그래서 자, 부당해고 등인데 자, 부당해고 등은 뭘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 등인데 자, 부당해고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라 이제 해석이 부당해고 등은 현재 지문이란 거 여기는 부당해고 등은 뭐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더라? 해고와 그 밖의 징벌 예로 된 걸 이걸 크게 봤을 때 이걸 뭐라?
이걸 부당해고 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2번.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여성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3번에 1번하고 문항 2번 나와 있고요. 4번에 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고의 예고입니다. 예고. 자, 4번에 해고의 예고입니다. 4번.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여기서 말의 해고라는 건 뭘 포함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해고는 최소 30일 전 한데 여기 예고를 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서 최소 몇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고는 여기는 최소 몇 일분에 30일분 이상의 무슨 임금을 플러스 임금에다 보시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해고는 플러스 임금에 관한 게 물어보면 무슨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가 결정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해고가 결정이 됐다. A라는 근로자가 어떤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해서 해고 사유에 해당이 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오늘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오늘 내보내는 게 최소 30일 동안은 더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일을 데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 데리고 있지 않고 바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때는 몇 일분에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된 그날 내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 더 데리고 있어야 돼요? 30일은 더 데리고 있어야 되더라. 그 지문인데 박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4번의 단서입니다. 단서. 4번의 단서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이때는 해고, 예고가 이 규정이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것은 이 단서에 해당됐다는 그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단서 규정에 따라 제외가 되는데 문항은 자 박스에 가보니까 1번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번 전제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3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서 그래서 1, 2, 3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럼 그때는 뭐 하더라 때는 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는 5번부터 8번 한번 묶어볼까요? 5번에서부터 여기 5번부터 해서 8에 관한 지문을 묶습니다. 그래서 5에서 8에 관한 규정, 5, 8을 묶어서 5에서 8에 관한 규정을 묶어서 부당해고 등 크게 봤을 때 현재 5번에 제목만 보고 5, 6, 7, 8을 봤더니 5번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6번의 구제 명령 등 7번의 구제 명령 등의 확정, 8번의 구제 명령 등의 효력입니다라고 해서 5, 6, 7, 8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5, 6, 7, 8은 지금 좀 전에 봤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여기는 보시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라고 불러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이제 부당해고 등 한번 확인했는데 부당해고 등은 뭘 말했더라? 부당해고 등 현재 3번, 1번에서 부당해고 등이란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라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권리를 침해당해도 그래서 그 침해당한 권리는 뭐냐? 구제받는 절차를 설명하는 게 현재 8번의 이 절차 5, 6, 7, 8이 부당해고 등을 당한 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뭐하더라?
구제받는 절차를 5, 6, 7, 8에서 이렇게 그 절차상의 요건에 관한 것을 5, 6, 7, 8에 설명하고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5번에 가보죠. 자,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번, 2번. 자, 이에 따른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항 2번. 일단 구제 신청은 요 기한이 몇 개월이냐면 이거를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한다. 그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이 신청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2번, 6번. 6번에 이제 구제 명령 등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는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합니다.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여하며, 그래서 여기 현재 지문 중에 구제 명령이죠. 자, 구제 명령을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거나 또는 지문에 구제 명령을 하거나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무슨 결정을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죠. 기각 결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제 명령이라는 것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구제 명령을 하는 거고요. 기각 결정이라는 부당해고 등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령을 구제 명령을 내리지만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부분들은. 자, 동그라미 일단 6에 1번 하나 와 있고요. 2번. 이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 결정을 사용자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번, 3번. 위원회는 이에 따른 구제명령, 양가로 해고에 따른 명령을 말한다 해서 해고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6번에 지금 현재 3번, 여기 6번에 3번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명령이라는 건 사유가 무슨 상경이는 해고죠.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죠. 그래서 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해서 6번에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임금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다는 그 사유가 무슨 사유다? 정당한 이유 뭐가 이루어졌다? 해고가 이루어졌고 그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했다면 그때는 어떤 원직 복직을 하는데 해당 근로자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해당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6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 일에 따른 구제명령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상당 이상의 금품을 사업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회 구제명령 등의 확정입니다. 확정. 자, 확정이란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자,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을 결정하는 둘 중에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 중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 구제명령 또는 결정을 했는데 이 관계 당사 이 명령 또는 결정에 뭐 할 수 있죠? 불복했다는 것은 나는 구제명령도 따르지 못하게 되게 사용자가 이제 구제면 누가 불만일 수 있죠? 사용자가 불만. 나는 구제명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기각 결정이라면 누가 불리하죠? 근로자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보니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죠.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절차를 지금 법에 두 가지를 더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에 가볼까요? 자,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번에서 일단 10일 이내. 자, 2번.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서 2번, 3번. 1과 2에 따른 기간이나 1과 2란 것은 자, 재심 신청은 동그라미 1번이 며칠 이내 재심을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지금 이 행정소송 제기는 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 15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도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법에 따른 이 기간 이내 이 구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재심 행정소송을 하려면 불복한다면 법에 따른 이 기간 이내 정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건 방금 봤던 며칠인가요? 10일, 그리고 행정소송은 그로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요 10 또는 15일 이내 이 재심을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요 기간 이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확정이 되죠. 그럼 한번 기간이 확정이 한번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돼? 아무리 사유가 누가 봐도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다는 그때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하려면 언제 하십시오? 해당 10, 15일 이내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8번. 8번은 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도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는 행정소송 제기와의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기간이나 10일 이내 뭐 할 수 있다고 10일 이내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방금 봤더니 뭘 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 기한은 10일 이내 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15일이 하라는 건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은 재심은 10일 이내 하고요. 소송은 15일에 하는데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심을 신청한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에 의해서는 효력이 정지됩니까? 단순히 재심을 신청한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에 의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가 현재 마지막 지문에 여기 8번, 8번까지 정리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5, 6, 7, 8은 부당해 고등의 구제 절차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구제를 신청했고 불복한다면 재심 신청, 또 재심을 불복한다면 그때는 마지막 절차 중에 사법 절차 중에 하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침해에 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총해서 5, 6, 7, 8 세 가지 규정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8번까지 하나 정리했고요. 9번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라 해서 지문에 가보니까 1번은 채권인데 변제 순위를 설명하는 게 1번이죠. 1번에 임금 제보는 그 밖에 그 채권은 일에 따른 채권의 변제 순위에 따라 임금을 그 채권에 따른 그 변제를 하게 되는데 자, 2번에 가보니까 9번, 2번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그 다른 채권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법에 따라 이 다른 채권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 두 가지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 인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스에 가보니까 기억 임금 중에 최종 몇 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니은의 재해보상금에서 기업과 니은에 따른 임금과 재해보상금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인정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휴업수당 한번 볼까요? 휴업수당. 자, 휴업수당 한번 보시죠. 자, 휴업수당. 자, 지문의 10번의 1번입니다.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에는 근로자 귀책이 아니라 여기는 동그라미 1번, 휴업수당의 동그라미 1번. 이 휴업이란 건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는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걸
휴업, 이 휴업하는 기간에 수당을 주는데 동그라미 이 수당을 주는 건 동그라미 1번에 여기 귀책은 무슨 사유? 이게 사용자 귀책, 사용자 귀책이었어요. 그냥 사용자 귀책으로 쉬는 기간 동안에 뭐 하더라?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문항 1번. 자, 사용자 귀책사를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상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용자 귀책 사유, 자,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의 얼마를 평균 임금 얼마를 100분의 70에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얼마를 70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점의 평균임의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단서에 따른 경우를 가보니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휴업수당의 임금 기준을 물어보면 무슨 임금이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데 현재 지금의 현재 보시면 그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랑 밑에 평균임 100분의 70을 주는데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무슨 임금을 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요 금액의 통상임금을 초과했던 그때는 이 100분의 70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여기 보면 휴업기간 동안에 주는 수당의 기준의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자 평균임금 얼마 100분의 70을 해당 휴업하는 기간에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단서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 무슨 임금이 그때는 두 번째 통상임금이 휴업수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업수당 하나 확인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자, 이래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원칙은 평균임 100분의 70을 단서에 따른 규정에 해당할 때는 얼마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것보다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임금채권의 시효 3년입니다. 11번, 12. 네, 근로시간은 12번에 1번에 1주간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1 및 2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단서에 따라서 그러한 전제조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12번에 3번. 휴게 나와 있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그 중에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 보면 연장, 야간, 그리고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예요. 자, 그럼 연장, 야간, 이 휴일 근로 여기도 뭘 지급하죠? 이 수당을, 임금을 지급하는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지급한 임금은 여기는 무슨 임금? 여기는 일단 임금에 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노동 관련 법령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러분 정리하실 게 뭐가 있냐면 노동관계 법령을 쭉 근로기법 쭉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이 끝나면 여러분이 또 뭐를 정리하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 생각하시는 게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 국민 건강하고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험인데 노동관계 법령을 정리하거나 사회보험을 공부하실 때 보면 관련 임금이나 사회보험 관련 급여를 정리하실 때 기준임금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는 여기도 보면 이 관련 규정과 관련했을 때 임금이나 또 임금 또는 이 사회보험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자 했을 때 임금 기준이 되는 것은 주어지는 법령과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슨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이제 보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임금에 관한 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이 노동관계 법률이나 사회보험에 관한 것은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 거의 90% 이상이 평균 임금으로 평균 임금 아니면 임금이 보면 통상 임금의 두 가지로 거의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이거 무슨 말이냐면 노동관계 법령을 주거나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었을 때 이 관련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시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련 노동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주어지는 지문에 임금에 관한 게 서로 바뀌는 걸 여러분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는 사회보험까지 전체 노동관계보험 가지 않았지만 현재 보신 대로 휴업수당에 관한 지문을 줬을 때 특정 단서를 조절하는 것들은 무슨 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해당 기간 동안 수당으로 줍니다. 또는 지금 방금 보고자 하는 연장, 야간, 휴일권리에 주는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서 그때 임금은 무슨 기준인가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통상이 뭘로 바뀌었다. 여기가 평균임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문에 가서 봐보니 지문에 자 14번의 동그라미 1번 사용되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얼마? 50을 가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은 하나 또 보실 게 있는데 보면 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끝나는 여러 개만 지문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임금을 주거나 또는 통상임금을 주었을 때 그 이어지는 지문에 뭐가 또 나올 수 있다? 100분의 얼마, 100분의 이렇게 얼마란 지문이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임금은 이 두 가지 관련 노동관계 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지문을 줬을 때 평균 임금이나 노동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 지문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이어지는 지문에 지금 보신 대로 평균 임금 얼마, 100분의 얼마 이 숫자까지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시고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 현재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얼마를 지급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기간 이 연장 근로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평균 임금이든 또는 통상 임금이든 100분의 얼마란 지문이 나온다면 그 지문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그래서 1번, 2번. 근데 그 중에 지금 보신 대로 이제 그 중에 휴일근로 같은 경우는 휴일근로는 기준 시간이 몇 시간을 기준 잡냐면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은 같습니다만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게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문항에 동그라미 2번에 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기억 8시간 이내 휴일근로라면 그때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라면 그때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14번의 동그라미 2번은 1번은 연장근로, 2번은 휴일근로, 3번은 야간근로입니다.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근로를 말한다. 그래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하나 하고 15번에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자, 그다음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15번. 자, 이제 근로기준법의 그 순서상의 마지막에 되는 부분 15번에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자, 연차 유급 휴가. 지금 1번부터 문항이 총 해서 6개 문항으로 꾸려져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가보죠. 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번.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15번은 1번, 2번, 3번. 자,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에 따른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언제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 유급휴가 1번은 며칠을 줍니까?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해도 그때 며칠을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문항의 3번 그러면 계속 근로 연차 유급휴가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현재 문항 3번은 연차 유급휴가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그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데 이때 이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유급휴가 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을 최대 일자는 며칠까지 유급휴가가 최대 상한일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3번 규정 최대 며칠 25일에 유급휴가가 최대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급휴가는 최저 며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최저 15일부터 최대 계속 근로 연수 최대 며칠까지가 최대 일수가 되는 거죠. 15일. 그냥 15일부터 해서 최대가 25일까지 최대 유급휴가 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3번은 이 유급휴가 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자, 사용자는 1부터 3까지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할 게 그 현재 문항의 4번입니다. 4번에 4번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임금입니다. 임금이란 거죠. 15일의 유급휴가 최대 25일까지 해당 이 유급휴가 기간 동안 뭐를 줍니까? 임금을 주는데 이때 주는 임금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지 무슨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으로 한다가 거의 지문에 거의 90% 이상이 특히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보신 대로 연차 유급휴가 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요 지문에 대해 있을 때 여기 임금은 평균 임금으로 한다, 통상 임금으로 한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데 어디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취업규칙 등의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취업규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근로에 관한 조건을 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취업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임금은 결정된 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임금은 여기는 평균 임금으로 해서 이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또는 취업규칙에 또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무슨 임금을 정할 수 있다. 통상임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연차 유급휴가 준 임금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또는 통상임금을 쓸 때서 A라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 A 사업장의 근로한 근로자 임금은 무슨 임금 기준인 거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거고 B라는 사업장은 이 취업규칙 등에 무슨 임금을 지급하기 정해놨다? 통상임금으로 정했다면 그때는 B 사업장은 무슨 임금이 기준임금이 되는 거죠?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업 등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문항 4번 그 내용이고 근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4번. 자, 5번. 1 및 2를 정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뭐예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일단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사업장에 출근해야 되는 건데 출근하지 않았어요. 근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출근을 인정하는 경우가 박스에 가보니 3가지겠죠. 그래서 기업. 근로자가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니은. 임신 중 여성이 규정에 따라 휴가로, 즉,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니은, 디귿.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때는, 그래서, 즉, 5번의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3가지 관련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서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게 동그라미 5번이고요. 6번. 자, 1, 2, 3에 따른 휴가는 몇 년간? 1년간 행사되면 시효로서 행사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를 사용하지 못한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자, 마지막에 시효입니다. 시효. 연차 유급 휴가는 시효가 몇 년? 시효가 1년. 1년이면 뭐합니까? 소멸이 되니까 유급 휴가를 써야 되는데 몇 년간 안 썼다. 1년간 써버리면 그때는 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 이 기간 1년간 써버리면 그때는 소멸이 돼도 없어지는데 근데 1년이 지나도 뭐해?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멸되지가 않았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방금 봤던 대로 사유가 무슨 사유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어떤 잘못이 있다라면 법에 따른 규정, 법에서 사용자 입장이라고 법의 사유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른 이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하더라?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는 소멸하지를 않습니다라고 해서 시효는 보시면 원칙은 몇 년이면 소멸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1년이면 소멸하는데 지금 단서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는 데서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뭐 정리를 안 했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건데 사용자 귀책 사유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귀책했던 밀리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를 않습니다까지 정리하죠.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6번에 관한 시효 1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서에 따른 요건이면 소멸하지가 않습니다라는 데서 연차 유급 휴가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부분들. 이번 시간은 그 노동관계 법령 중에 01번의 근로기준법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